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욱의 생각도서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생각도서관에서요, 정말 아름다운 생각들을 여러분들 무료로 대출해 가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생각들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가지고 왔었던 책이죠.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을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경 끄기 기술은 저번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말하자면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은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것에 대한, 가치 없는 일, 가치 없는 생각, 가치 없는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꺼버리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면서, 신경을 끄는 기술이 아니라 신경을 꺼야 하는 그런 가치 없는 일들을 제외시킨, 진짜 신경을 써야만 하는 나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일들, 가치 있는 생각들, 가치 있는 행동들에, 그런 것에 집중해서 신경을 쓰는 기술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의 이 뇌 구조는 어떤 한 곳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 곳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막 온 수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게 막 혼합이 되면서 막 나의 머리에 막 들이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작 신경 써야 할 곳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진짜 오만 가지 정보에다가 막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신경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기술이잖아요, 기술.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할 것에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말고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중요한 일에다가 신경을 쓰는 기술인 거죠. 지난 시간에 대한 약간의 요약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봤고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책에서 39페이지부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그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결정을 할 때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고 오늘 이야기에서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야? 난 고통 원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떤 고통, 뭐 아프다라는 그런 걸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딱 아주 잔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란 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뭐랄까, 이 고통이란 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요. 만약 고통 없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뭐 천국이겠죠. 천상낙원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뭔가 행복할 때가 있다면 때로는 또 불행할 때가 있고, 24시간 내내 1분 1초 빠짐없이 종일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불행할 때도 있고, 뭔가 아주 막 아무런 아픈 데도 없고 막 행복 그 자체인 상태가 있다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이 오는 건 참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 먼저 화두를 던지죠. 그러면 당신은 어떤 고통을 참기를 원하는가입니다.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 고통이 내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런 고통들을 정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잘 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꺼이 투쟁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멋진 몸매를 원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멋진 몸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 멋진 몸매를 원할 것 같아요. 뭐 그게 더 건강의 상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해 주니까 그걸 원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멋진 몸매를 가지려면 어떤 육체적 스트레스라든지 또 때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멋진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또 식단 조절까지도 필요하게 되겠죠. 저도 살을 거의 뭐 한 30kg나 이렇게 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살 빼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저는 제가 아무리 30kg를 뺐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야, 살 빼는 거 쉬워 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살 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란 걸 저는 너무나 어, 지금 또 절실히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멋진 몸매를 가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창업이라든지 사업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창업하면서 많은 그런 실패의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맞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막 그 개업하는 이렇게 가게들, 뭐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살아남는 건 진짜 뭐 20%, 20%도 안 되고, 뭐 더 심하게는 막 5%도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도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고, 만약 그 사업 자체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정말 행복해하는 일일지라도 그곳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생, 고통. 사람들은 애인이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꿈꾼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겐 전부 다 환상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거나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뭐랄까 환상적인 상대를 만나서, 내가 꿈꾸는 그런 이성을 만나서 멋진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주 뭔가 단란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 자신과 또 친하게 지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다른 타인과 둘이서 이제 계속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때로는 그냥 아웅다웅으로 그치지가 않고 막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막 이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감정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그런 습관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분명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되겠죠. 또 때로는 뭐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이렇게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이요. 행복에는 투쟁이 따르기 때문이다. 행복은 문제를 먹고 자란다 라고 하는데요. 와, 이 말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멋있기도 해요. 행복에는 투쟁이 따르기 때문이다. 행복은 문제를 먹고 자란다. 저도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행복은 어떤 한 곳에 진짜 몰입하고 내가 그곳에 집중하고 노력할 때 저는 뭐랄까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이렇게 저만의 이런 행복 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투쟁이란 것에 정말 공감을 해요. 가만히 있어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편하게 쉬고 있으면 행복할 거다? 아니요. 사람들은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주말에 더 큰 우울함이나 힘듦을 느낀다고, 이런 과학적으로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어떤 무력감을 느낄 때가 일요일 오전이라고 해요. 일요일 오전 10시, 11시 넘어가는 시간. 물론 뭐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닐 텐데, 그냥 아무런 뭐 종교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시간이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아마 뭐 놀거나 막 정신없이 보내요.
그런 다음에 일요일은 그냥 편하게 쉬어야지 라고 하는데, 오전에 이제 막 늦잠 자고 뭔가 해롱해롱거리면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뭐 TV를 켜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무력감이라든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뭔가 그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게 돼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우울함을 느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편하다, TV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너무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한대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실험으로 그 시간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는 시간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행복이란 건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기쁨은 땅에서 데이지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무지개가 피어나듯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성취감은 자신만의 투쟁을 선택해 감내함으로써 얻어야 한다. 감내함으로써 얻어야 한다. 뭐랄까 너무 잔인하지만 공감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외국어 공부를 하든 우리가 어떤 시험 준비를 하든 분명 내가 그걸 참고 어느 정도 견뎌내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얻어내면서 참 거기에 대한 엄청난 보람감을 느낄 텐데요. 물론 그 성장한 다음에 어떤 뭐 시험 결과물로만으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공부해 가는 그 과정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겠죠. 해법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불안이나 외로움 또는 강박 장애건 아니면 매일 당신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엉망으로 만드는 상사건 간에 해법은 그런 부정적 경험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피하거나 구원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이렇게 열거한 여러 가지 고통들, 우리가 어떤 것을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분명 어떤 고통들이 따를 텐데요.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분명 그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불행과는 다릅니다. 고통이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건데 그 고통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자의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인데요. 청소년기부터 나는 음악가, 특히 락스타가 되기를 꿈꿨다. 폭발하는 기타 연주를 들을 때마다 눈을 감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무대에 올라서 열광하는 관객을 향해 기타를 연주하는 나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막 사람들은 그 현란한 그 기타 연주 솜씨에 완전 막 넋을 잃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런 환상에 빠져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열광하는 관객 앞에서 연주할 날이 정말 올 것이냐는 그런 의문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날이 언제가 될까만 생각했다. 내 머릿속에는 빈틈없는 계획이 있었다. 일단은 기회를 엿보다가 때가 되면 에너지와 노력을 적절히 쏟아부어 연주가로 이름을 떨치리라. 그러려면 먼저 학교를 마쳐야 했다. 그 다음 악기 살 돈을 마련해야 했다. 그 다음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했다. 그 다음 멤버를 모집하고 첫 활동을 계획해야 했다. 그 다음은 없었다. 반평생 넘게 품어왔던 꿈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 시간 몸부림친 뒤에야 마침내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가 노력이 좀 부족해서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 이제 해답이 나오는데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실현해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나와요. 나는 사실 음악가가 되길 원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결과를 사랑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를 휘저으며 혼신을 다해 연주하는 내 모습을 말이다. 하지만 과정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것도 여러 번, 젠장. 심지어 실패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공감해요. 저도 예전에 음악이란 걸 목표로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음악을 저도 포기한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요. 나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즐기긴 하지만 내가 진짜 잠자고 일어나서 음악만 할 정도로 좋아하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들었을 때 음악은 그냥 취미를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요. 저는 그때 그냥 음악을 취미로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럴 수 스스로를 안 거죠. 저는 뭐랄까 이 음악가에 대한 엄청 멋진 저도 사실 기타리스트가 꿈이었는데 그 기타를 정말 멋지게 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상상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나 자신을 알게 된 거죠. 내가 해봐도 진짜 난 그렇게 기타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높진 않는구나.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이구나. 만약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취미 정도로 한다면 난 행복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니까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랄까 이걸 가지고 막 예를 들어 막 못 먹어가면서 막 어떻게든 이걸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취미로만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 20대 초반이었는데 좀 멘붕이 왔죠. 왜 멘붕이 왔냐면요. 그럼 나는 도대체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도 일단 어찌됐든 좋아하는 걸 찾을 때까지는 음악을 포기하지 말자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뭐 그래도 열심히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제가 다른 길을 이제 딱 진짜 음악보다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음악은 그냥 취미 정도로만 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진실은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보상은 원했지만 투쟁은 원하지 않았다. 결과는 원했지만 과정은 원하지 않았다. 투쟁을 미워하고 오직 승리만을 사랑했다. 그런데 삶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노력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상상을 해요.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진짜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딱 성과를 얻는 그 시기가 되면 나는 엄청나게 행복하겠지.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행복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진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도박이에요. 자기 자신을 놓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욱더 신뢰성이 높은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당장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할 길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은 재미없고 지금은 이런 고통을 참기도 너무 힘들고 하지만 어떻게든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루면 난 정말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도박입니다.
그건 어떤 외부적 결과만을 나의 행복의 그런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외부적 기준으로 절대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항상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그런 외부적 기준, 네, 그런 나의 행복의 기준을 외부적인 그런 요소로 잡아버리면 외부적인 모습은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 순간에 좀 쾌락은 느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또 더 높은 단계를 가기 위해서 또 막 고통받고 계속 뭔가 나의 행복을 뒤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은 뭐냐면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또는 뭐 방금 이 사람이 얘기해 준 건 싫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좋아하긴 해요. 기타라는 걸. 그쵸? 근데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일. 아니면 좀 좋아하긴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것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취미 정도로는 좋아하는 일. 아니면 진짜 싫어하지만 뭔가 이게 뭔가 돈을 벌어다 줄 것 같고 조금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참아가면서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해도 고통은 분명 따를 거예요. 그쵸? 우리의 삶에는 고통을 빼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고통을 원하겠는가예요.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그 고통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언젠가 뭔가 성과가 더 있어 보일 것 같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받기 싫은 그런 고통을 똑같이 받으면서 버텨내는가? 그 고통의 이 앞에 있는 고통과 뒤에 있는 고통의 그 갭은요 엄청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과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버텨보자 하면서 참아내는 그런 고통은 보통 정신력 가지고는 이렇게 참아내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참 요즘 현대에 많은 직장인 분들이 매일매일 퇴사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계속 감내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계속 퇴사가 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퇴사라는 건 하나의 뭔가 핫한 키워드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고통을 계속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고통을 감내할 것인가? 그게 중요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똥덩어리와 치욕이 널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 고통 없이 살 수는 없다. 꽃길만 걸을 수도 없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 이는 무척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며 당신을 실제로 나아가게 해주고 사고방식과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나를 나로, 당신을 당신으로 만든다. 이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구분 지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이전에 뭐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저의 스토리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전에 하던 일을, 그 가이드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일이 더 편해졌을까요? 예전에 받던 그런 고통을 지금은 받지 않을까요? 사실 이전의 일이 어려웠냐, 지금 일이 어렵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비교를 못 하겠어요. 둘 다 어려워요. 지금 유튜브로 영상 만들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를 창작해 간다는 것도 어렵고요. 예전에 가이드 일하면서 막 손님들 막 상대하고 막 그런 것도 어려웠어요. 둘 다 고통이 따른다는 걸 절실히 공감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왜 가이드 하러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걸까요? 똑같은 고통을 받는데 가이드 할 때는 돈을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사실 제가 막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는 지금 이거를 감내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뭐 이미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받는 이 고통은 제가 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받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막 그런 창작의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음, 어떤 뭐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가지는 그런 고통들 이런 고통들은 제가 이전에 가이드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재정적인 그런 아무런 고통은 없었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막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남을 위해서 해주면서 막 겪는 그 고통보다 지금의 고통이 차라리 낫다는 저는 이거를 버텨낼 만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저의 앞으로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의 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을 견디기 원하시는가요? 고통을 원한다 라고 말하면 좀 뭔가 야 이거 언어 선택이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통은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고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뭐랄까 많은 특히나 저도 그랬고요. 학생분들이 나중에 어떤 직장에 대한 뭔가 환상을 가지세요. 아, 직장은 그렇게 나가면 힘들대. 직장 가지면 진짜 힘들대. 근데 뭐 유튜버들 보면 되게 막 그럴듯하고 영상 만들고 하루 종일 행복하게 지낼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마냥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모든 유튜버들 분들도 전부 다 삶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통이 참아낼 만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어떤 유튜버들은 나는 이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이미 이게 나의 일이 돼버려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고통을 참는 거지 뭐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행동들, 직업들, 생각들 모든 것에는 다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건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절대 뭔가 완벽하고 천국 같은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공간에 갈지라도 인간은 간사한 존재라서 절대 뭐랄까 그 자리에서 그저 행복하고 막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라서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은 우리 신경체계의 산물로 우리는 이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저마다 육체의 한계를 재단한다. 우리가 한계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우리의 신경체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내려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질색하는 만큼이나 고통은 쓸모 있다. 그렇잖아요. 고통이란 건 사실 쓸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 불이란 이렇게 불이 있는 곳에 내가 이게 손을 댔는데 만약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불이란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내 손이 타고 있어도 그냥 계속 그냥 이거 뭐 밝은 게 있네 하면서 손을 그냥 태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손이 검해지네 점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고통이란 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이런 생리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어떤 두통이 온다는 건 분명 뭔가 몸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이야기고, 뭔가 뭐 잠이 부족하다든지 분명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몸이 안 좋거나 하면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내 몸을 조금 더 아끼거나 뭐 그렇게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의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의를 주는 게 이 고통이라는 건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것도 똑같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좀 넘어서면 이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주의 경고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에 너무나 유익한 것이 이 고통이란 건데, 때로는 이 고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고통은 피해야만 하는 거야. 고통은 최대한 뭐랄까 진짜 없애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한다거나. 연구에 따르면 사실 인간의 두뇌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간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육체적 고통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고통도 무언가가 균형과 한계를 벗어났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역시 항상 나쁘거나 불쾌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 고통이란 게 절대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탁자에 발가락을 찍고 나서 다음번에는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조심하는 것처럼요. 거절이나 실패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해 간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맞설 용기를 가진다거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애써 밀어내려는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사회는 위험하다. 그런 사회의 사람들은 유익한 고통을 통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고 그 결과로 현실감마저 잃는다. 그렇습니다. 꿈 깨라. 지구에서 문제가 사라질 일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문제는 계속 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의 행복의 그 관점을 그저 문제 없는 삶에 두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의 그 행복의 관점을 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문제 없는 삶을 만드는 게 행복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만날 그런 문제들, 때론 크고 때론 작은 그런 문제들을 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말하자면 이전에 만났었던 문제들은 내가 어떤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분명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피해가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문제를 모른 척하고
문제 없는 삶을 찾으려는 그런 것에서 행복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그리고 이 문제를 더욱더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서 정말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행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마음가면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취약성에 대해서 막 약함에 대해서 그런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짜 강한 용기가 나온다는 것과 참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은 우리의 삶에서 따르는 그런 고통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가고 삶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막 회피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그저 피하려고 발버둥 치고 문제없는 삶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 우리가 마음가면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주고 남들 앞에서도 이렇게 내어놓는 용기, 나의 약함을 그냥 드러내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걸 우리가 나눠봤었다면, 오늘은 내가 내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 내 삶에서 만나는 그런 고통들을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나 자신을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정말 크나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신경끄기의 기술을 통해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 삶에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나날이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앞으로 만나는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우리 생각도서관의 시청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표시를 켜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생방송을 켤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아래에 계속 우기부기 카페 만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분명히 여러분들 눈에 띄셨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우기부기 치시거나 아니면 손승욱이라고 치시면 우기부기 손승욱과 우주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보이실 겁니다. 그 카페에 오시면 앞으로 제가 뭐 여러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영상들도 그 카페에도 다시 이렇게 링크를 계속 걸어 드릴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삶의 지혜들, 지식들, 제가 막 좋아하는 공부하는 내용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 카페를 통해서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은 하나의 이런 단방향적인, 제가 영상을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채팅이나 댓글로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소통하는 창구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카페를 개설을 했고요. 이 카페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내년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지금 12월 19일인데 내년 한 2월 달, 늦으면 한 3월 달부터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입 인사 또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댓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손승욱은 앞으로 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승욱이었습니다. 뿅!